오늘 탐구인에서는 나노기술의 세계적인 선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과학을 이끌어갈 인물로도 꼽혔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1% 과학 연구자, 한반도 과학 반세기를 이끌 과학자. 굉장히 좋은 수식어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식어가 받게 된 것들이 제 혼자만의 그런 힘들이 아니라 함께한 학생들 그리고 같이 공동 연구한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기초과학연구원의 나노입자 연구단장이시잖아요. 그럼 나노입자 연구단은 주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처음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런 기초과학 연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이제 하게 됐고 현재 한 27개 연구단이 전국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노입자 연구단에서는 나노기술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응용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이제 물질인 나노입자들을 합성하고요. 그럼 만들어진 나노입자들을 예를 들어 mRNA 조형제나 아니면 항암제 같은 항암치료 같은 그런 의료 분야나 아니면 태양전지, 배터리 같은 그런 에너지 분야에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 화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진 미국 화학회지 부편집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미국 화학회지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분야는 재료화학 또는 나노화학 분야에서 연간 한 400편 이상의 그런 논문들이 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편집장이 하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논문을 받아서 그 논문을 심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고요. 예.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보낸 그런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미국 학회에 실을지 안 그러면 이제 거부를 할 건지 이제 그걸 결정하는 전 과정을 맡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 교지 편집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데 엄청난 수의 논문을 보시려면은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나노입자를 균일하게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학자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나노입자를 균일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일단 보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요. 나노입자의 크기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성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니 반도체를 나노입자를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자외선을 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빨간 색깔이 나오는 입자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그 입자 사이즈마다 나오는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텔레비전 같은데 우리가 응용하겠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선명한 색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선명한 색깔을 내면 당연히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연구하기 전에 했던 방법은 여러 다양한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체질이 하듯이요 골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밖에 밀리그램 스케일로 조금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001년에 방금 제가 말씀하신 그 미국 화학회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고한 게 뭔가니 출판한 게 원하는 나노입자를 바로 그런 크기 분리 과정 거치 않고 바로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개발하게 된 거죠. 예. 또 나노 수류탄, 나노 미사일도 개발을 하셨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군사용 무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근데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다양한 이렇게 음식을 못 드시고 그다음번 머리가 빠진다든지 다양한 그런 부작용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나노입자를 만들어서 그 나노입자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류탄 같은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핀을 뽑기 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서는 나노입자처럼 이쁘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산성을 조금 띄게 되는 이런 암세포에 가게 되면 그것들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마치 수류탄 핀이 뽑히듯이. 그러면서 이제 항암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래 이제 정상세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정상세포 아무 일이 않지만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 대신 항암세포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항원들에 아주 이렇게 딱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나노입자 표면에 붙이게 되면 미사일이 타겟을 찾아가 딱 이렇게 가서 터지듯이 똑같은 원리로 이제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하면서
치료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저희들 굉장히 획기적인데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서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생 많이들 하시니까요, 환자분들께서. 자, 사전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나노 분야 수준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잘한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 3, 4위 정도 한다고 3, 4위 정도 예. 세계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나노 분야 미래는 어떻게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세계를 평정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나노 기술 분야, 나노 과학 기술 분야 연구하는 인원이 굉장히 연구자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지금 되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이 나노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그런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특히 응용 분야에서 많은 그런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고쳐야 될 점이 있는지 아니면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노 기술하고 IT 기술이 상당히 이렇게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큼 이제 그런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 기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한 3, 4위권에 들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기반이 잘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노 분야가 굉장히 다른 분야보다 신학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예. 움직이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이제 발전시켜 나오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이건 비단 뭐 나노 과학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젊은 연구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갓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로 오지 않습니까? 예. 교수로 오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게 초기 정착 비용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 영어로 뭐 스타트업 펀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돼야지만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예. 연구비가 있어야지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 마음껏 연구를 펼칠 수 있게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이 잘할 수 있게 좀 초기 정착 비용들이 잘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체계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든지 이 젊은 층들, 중간층들이 중요한데 그 지원이 부족하고 그런 지원이 있어야겠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예. 자, 대중적으로 나노 분야가 사실 뭐 입으로는 나노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예.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많은 예. 분들이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나노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셨나요? 실제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게 박사학위 과정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현재도 제가 미국의 뭐 MIT나 유수한 대학들의 이제 젊은 교수들 심사를 하거든요. 예. 텐더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보는 주안점이 뭔가 하니 이 사람이 이 젊은 교수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를 한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분야에 덤벙 들어가서 그 분야를 한번 개척하면서 도전해본 그런 경험이 그걸 굉장히 중요한 제가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이제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나누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그 분야에 나노 분야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나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을 예. 갖고 계셨군요.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를 함께 했다. 네. 공동 혼자만의 이 업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가 중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인재 발굴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그게 뭐 20세기 초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 뭐 잘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이나 뭐 퀴리 부인 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천재들이 대단한 업적들을 이렇게 많이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근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실제로 과학 기술 분야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천재가 어떤 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개발을 한다는 건 참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분야들이 함께 융합 연구하고 공동 연구하는 건 이제는 그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연구할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들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연구자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정과정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4월은 잘 아시겠지만 과학의 달 네. 아닙니까? 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는 어린이나 지금 학생들 또 후배 연구자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과학을 한다는 게 과학자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해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아니라 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진짜 정말 신나고 그런 건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단순히 이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과학을 한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나노기술의 세계적 선구자를 만나본다고 했는데 그 말처럼 앞으로 이미 세계 최고시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